정해져 있죠. 제가 이미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조커 폴리아드 감상회 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감상회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냥 뭐 대단한 내용을 할 건 아닌데, 혹시 조커를 보실 분들은 방송 잠깐 나가 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대단하게 스포일러가 있는 얘기를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재미없게 봤는가에 대한 그 고찰이죠. 그걸 좀 이어서 할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많고, 보신 분들 중에서 또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사실 이 시네필, 그러니까 영화 광들 사이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가 과연 명작이냐 망작이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뭐 대단한 배경 지식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태까지 연기 공부 열심히 해왔고, 또 단편 영화제에서 또 작가로 입선도 했던 사람이니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의도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너네들이 원했던 게 이 조커, 와킨 피닉스 분께서 연기하신 아서 플렉이란 역할이 조커를 연기하는 걸 보고 싶어서 갔는데, 실제로 영화는 조커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서 플렉의 얘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반론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달라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도착지는 같아. 재미없다로 귀결되는 도착지는 같은데 결이 좀 다른 거죠. 궤도가 좀 다르달까?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이 감독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보는 것까지 의도된 것이다, 의도를 그렇게 한 거다라는 그거에 성립이 되려면은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영화에서 하는 이 인물의 선택지가 뭔가 잘못됐거나 보는 사람이 희망하는 선택지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재미가 없게 내가 느꼈다면,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본 거는 아서 플렉이 조커의 삶이냐 아서 플렉의 삶이냐 거기서 저울질하는 거가 재미없던 게 아니라 그냥 영화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극 중에서 서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장르별로 쳤을 때 뭐 범죄 스릴러인데 뮤지컬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뮤지컬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이랑 레이디 가가 분께서는 이 영화는 뮤지컬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해는 좀 안 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공개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 영화에 대한 뭐 전략이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그들은 뮤지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글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비유하면 빵을 얇게 펴가지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얹고 치즈를 올리고 토핑을 올린 다음에 오븐에다가 익혀서 나온 요리입니다 하면 우린 누구든지 피자를 떠올리잖아. 근데 만든 요리사가 이건 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적절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는 만든 사람 마음이지만 그 요리를 피자라고 하는 거, 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뭐 본인 마음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단 이 개념이 피자랑 가깝다는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뮤지컬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화가 과연 뮤지컬 영화로서 재미가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리지널 넘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다수가 재즈 곡들 혹은 그 당시 이 영화의 배경인 19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가지고 사운드 트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게는 그 카펜터스가 불렀던 Close to You 있잖아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그 노래를 레이디 가가랑 이 조커가 같이 부르는 장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요죠. 그건 그러니까 가요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뭐 That's Life 같은 그런 재즈 넘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노래들이 당시에 이 아서 플렉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었는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절한 노래를 썼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영화에 더 플러스가 되고 득이 될 만한 요소인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뮤지컬들은 뮤지컬 넘버가 있잖아요. 그 인물이 뭔가 어떤 상황을 함축하기 위해서 쓰거나 시간이 흐르거나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노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에 눈사람 같이 만들래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한 1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안나랑 엘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대관식이 열리기 전까지의 그거를 한 10년 정도의 텀을 5분에 압축하잖아. 그런 식으로 넘버가 쓰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겪어서 내적인 뭔가가 바뀌거나 했을 때 내가 요동치는 감정,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선택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나오는 노래들도 있죠. 뭐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같은 노래들. 그런 꼭 이 극을 진행할 때 이 노래가 꼭 쓰여야 되는 그 장면에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잘 쓰인 것 같지가 않고 주인공의 마음을 100%, 120% 대변하는 느낌이 아니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나? 뮤지컬 영화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한 10번은 나올 거예요. 영화 통틀어서. 그러니까 계속 끊어먹는 거야. 그냥 컷 내용 진행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흐름이 끊기니까 재밌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영화에서 조커가 이제 이 뮤지컬을 하는 거를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이거나 혹은 둘만의 이 둘, 폴리아 되가 정신병을 공유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둘만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커 혼자서 상상하거나 머릿속에서는 막 하면서 막 여유도 부리고 막 멋도 부리고 기교도 막 멋있게 부리는데 그 뮤지컬 장면이 끝나고 현실에 돌아오면은 정신병원에 갇혀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요. 진행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진행에 도움을 안 줄 수는 있어요. 뮤지컬 장면이 꼭 그 진행을 할 때 도움을 돼야 되는 건 아니지. 그냥 감정을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잦게 나와버리니까, 내내 망상이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끊겨버리고, 근데 그 내내 망상이 스토리의 흐름의 진행을 돕지도 않고 그래버리니까 맥을 끊어버린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요거 그 인물들이 오리지널 넘버가 없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익숙한 알고 있는 재즈나 가요에 덧대서 부르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서플렉이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코미디언을 지향하는 사람이었고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해서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익히 들어왔던 것들을 토대로 자기 감정을 실어서 표현한 것이다. 그게 영화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넘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공감은 돼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사실은.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그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전직 가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왕국에 있는 엘사는 전직 가수고 작곡가여서 레딧고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음악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현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르는 것이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그 인물을 너무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딱히 커버가 되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뮤지컬 영화인데 뮤지컬적인 요소가 너무 의미를 잘 모르겠고 굳이 뮤지컬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뮤지컬적인 요소를 다 빼고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를 다 말했다면은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너무 아쉽게 봤던 거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새로운 거를 더 넣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했던 내용이에요. 전에 영상에서. 근데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1편에서 조커, 아서플렉이 조커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광기의 시작 같은 걸 알리는 식으로 영화가 끝났단 말이야. 마지막에 1편이. 그럼 2편은 우리가 모두가 기대했을 때 당연히 조커가 돼가지고 뭔가 다른 걸 더 보여주는 걸 당연히 원할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걸 기대할 거 아니야. 1편이 마치 2편에서 뭔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1편이 끝났다면 2편에서 당연히 뭔가가 더 진행되는 걸 보여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쉽게 못 보여준 장면이 꼭 조커가 각성해서 고담시를 다 불태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내용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법정의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영화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편에 나왔던 그 인물들을 법정에다 세워요.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증인, 위트니스의 그 역할로 데려온단 말이야. 한 명씩 법정에다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아, 그때 그럼 이런 감정을 느꼈겠군요. 이런 식으로 검사, 하비덴트가 계속 추궁하고 변호인이 나와서 그거를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그럼 1편에 있던 내용을 돋보기로 확대하면서 사실은 이랬구나 하면서 조목조목 보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걸 주지 않고 1편의 걸 리바이벌하고 있다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 겁니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걸 1편의 후속으로 봐야 되나? 되게 애매해지죠. 2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1.5편 같은 느낌이 드니까. 새로운 걸 제시해주지 못하고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느낌. 게다가 약간의 감독의 코멘터리처럼 이 1편의 영화를 덧대는 느낌으로 2편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장르의 진행이 1편이랑 거의 뭐 별책 부록의 느낌이다라는 점만 봐도 이 영화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런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거의 흐름을 계속 끊어버리니까 재미가 더 없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나머지는 알겠어. 내가 이들이 뭐 감독이 뭘 묘사했든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냥 영화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이틀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틈틈이 계속. 영화 보고 온 다음에는 그때 뭐 말씀드렸지만 바에 가서 진짜 한 2시간 동안 술 마시면서 계속 왜 재미없었지 이러면서 생각도 깊게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커 1편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편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다가 이 감상평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는 썼지만 이 조커 2편을 걸러도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물론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미쯤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 영화랑 매우 유사한 패턴이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는 영화가 있다. 닐 드럭만이라는 그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데 이 조커 폴리아드의 느낌이랑 되게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그 말씀에 대해서 번복하겠습니다. 그 두 개는 달라요. 라우어 2랑 조커 2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괴가 달라요. 닐 드럭만의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 조커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가 완성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그거랑 완전 동일합니다. 닐 드럭만은 그걸 의도한 게 맞아요.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은 완성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았죠. 거기서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보여주고 싶은 결국 복수는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제작자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건 용인되거든. 재미없을 순 있어요. 이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흐름은 아니었으니까. 조엘과 조이의 그런 얘기 그 1편 이후의 얘기 원했던 그런 스토리 진행은 아니니까 아쉬울 순 있지만 게임을 깔 순 없어. 게임은 재밌으니까. 스토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들 뿐. 근데 조커 폴리 아되는 달라요. 그냥 영화가 별로예요. 내용을 감독이 의도해서 재미없게 만들려고 한 거랑 영화가 별로인 거는 괴가 다릅니다. 근데 좋았던 거는 연기 좋고 새로운 시도 좋고 그리고 촬영의 어떤 색감이나 그런 퀄리티가 아주 극상이었다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별로였다. 이게 제 조커 폴리아드의 감상평입니다. 덧붙이는 말이에요. 왜 재미없게 봤느냐에 대해서. 원래는 한 번 더 보려고 했어요. 조커 폴리아드를. 근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어떤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는지 2시간 20분 동안 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용기가 깎이더라고. 내가 그 2시간 20분 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미없게 본 거예요. 제가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어요. 적어놓은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좀 이해는 되셨죠? 왜 제가 실망스럽게 봤는지. 그거가 이 평이라는 거는 결국 개인이 느끼는 그냥 감상평이기 때문에 누가 재밌게 봤고 누가 재미없게 봤고 거기에다가 열을 올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 제가 전에 찍었던 그 영상에도 댓글을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댓글에서 싸우시더라고 이제부터. 근데 적당히 의견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막 써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열어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아놨고 저는 재미없게 봤을 뿐 재미있게 본 분들은 재밌게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쉬웠다. 그런 점들이 라는 거예요. 또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팬층도 두터운 평론가님이신데 5점 만점에 4점을 주셨거든요. 그때가 한 4일 전인가 저녁이었어요. 저녁 9시 그때 그 이동진 평론가님 블로그에 딱 평점이 4점 딱 올라가면서 한 줄 평이 딱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뒤집어진 거야. 영화 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평론가란 사람이 돈을 얼마를 받았길래 이 영화를 실드를 치느냐 이런 막 말들이 막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명작이면 명작인 거죠. 평론가도 결국 사람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런저런 막 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제가 그렇게 봤을 뿐이니까
너무 그거에다가 뭐 의미를 담진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의견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싸울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적인 작품이 여러 의미로 나와버려서 전 사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재밌게 본 게 맞나? 재미없게 보는 게 맞나? 재미있게 보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그렇게 하는 영화가 최근까지 많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요. 한 영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양하게 다양하게 생각을 오래 한 거는 이 영화가 좀 최근에 또 오랜만이라서 전 좋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아쉬워요. 기대했던 작품처럼 나오진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도 되게 좀 좋지 않고 일단은 제작비가 지금 뭐 2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월드 박스오피스가 지금 반 정도밖에 못 미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하면은 글쎄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아. 너무 문제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편에서의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의 속편이 요 정도라고 하면 좀 아쉽죠.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평가 자체도 지금 점수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IMDb라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 사이트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에 5.3점이 나오고 있고 로튼토마토도 33% 이제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33%의 신선도, 관객 점수도 30%, 메타크리틱도 스코어가 45점, 10점 만점에 4.3점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큰 곳들도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재미없게 본 사람들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평론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대중분들보다 영화를 훨씬 많이 본 분들이니까 그들만의 뭔가 대중들이 약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느꼈다면은 뭐 좋은 점수를 주는 거가 그다지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그지만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중성을 겨냥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면은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나 시사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성이 되게 높게 느껴졌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끝. 이제 조커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렇다.